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구단원에 들어갑니다. 구단원의 전통사회 발전과 변모에서 오늘은 이제 중국사를 배울 건데요. 중국사 중에서도 이제 5대 10국을 넘어서 이제 송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송의 뭉치주의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 자, 송나라는 뭉치주의 정책을 택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나타난 개혁도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송의 경제발전 모습과 문화적 특징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송나라의 건국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송나라는 조광현이라는 사람이 5대 10국 분열의 통일하고 나타난 건데요. 자,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다가 안사의 난이 있었죠. 안사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당나라 후기로 넘어가서 그래도 200년을 버텼어요. 강남으로. 자, 그러다가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이 나타난 이후에 송나라가 나타나고요. 이 5대 10국에 다시 그 의진어목초처럼 그 다섯 개의 대국 그리고 강남에는 10개의 국가가 나타났다가 송나라가 조광윤이 통일하게 되는데, 자,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5대 10국이라고 했잖아요. 안사이난을 여기에서 이 절도사라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이 이후에 여기 이 당후기와 5대 10국의 절도사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리고 이 조광윤, 이 절도사라는 사람들이 지방장관이에요. 지방장관인데 이 조광윤도 지방장관인 절도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사가 커지면 자기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해야 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치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치주의를 했고요. 자, 군대를 황제 지속으로 개편하고 과거 시험을 주관해서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또 과거로 뽑힌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했는데, 선생님이 또 그 학습지에 오타를 냈습니다. 여기에 과거로 뽑힌입니다. 과거를 뽑힌 문인 관료가 아니라 이거 고쳐주시고요. 이때 문인치주의가 실시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송나라가 그 문치주의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자, 이 문치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군사력이 결국은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군사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군사력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북방민족의 공격을 자주 받는데요. 이 북방민족이 이제 이 요나, 금, 그리고 서하, 이러한 여러 가지 북방민족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면서 이제 많은 양의 곡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추구합니다. 자, 이 왕안석은 무슨 개혁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특히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이제 그 경제를 다시 돌리고 국가를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합니다. 뭐 청유법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농민이 곧 병사가 되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보수파 관료들은 이걸 반대하게 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서 송나라가 금의 공격으로 남쪽으로 도움을 옮기는 남송시대가 되면서 송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농업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송나라가 있을 때 벼의 품종이 굉장히 늘어나요. 벼가 강남 지방이 벼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강남 지방에서 나타난 그 벼의 품종이 다양해졌고, 남부 지방, 그러니까 강남 지방에서는 이농작이 가능해져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창장강 하류지방, 여기도 강남지방인데요. 농토로 개량이 됐는데, 원래 강남지방이라고 부르던 양자강, 인왕, 그 위에가 이제 그 황허강과 양자강, 창장강 사이가 발달했다가, 창장강 하류지방에서는 늪지방이었어요. 늪지방이었는데, 이게 늪지방은 농토로 개방하고요. 이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 용골차라는 겁니다. 이 용골차를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여기 밑에가 강이고요. 여기 밑에가 강이고 이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여기 위에 있는 그 농토를 개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농토를 개간을 해서 물을 댄 다음에 벼를 이제 그 재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지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까 자연스럽게 상업도 같이 발전하겠죠. 농촌에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농촌에서는 전기 시장이 이렇게 열리고 상인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이 상인들이 행이라는 걸, 그러니까 중세 길드 같은 거, 서양 중세 길드 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동일한 업종에 있는 상인들이 행이라는 종합을 거두어서 이익을 도모하고요. 서양 중세에 길드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간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대장간 행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옷행이 있고,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화폐가 엄청나게 사용이 증가되겠지요. 이러면서 농전의 사용이 증가되고, 이때 이제 지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폐가 그 종이로 된 화폐라는 뜻이잖아요. 종이로 된 화폐가 그 전에는 없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해상교육의 발달입니다. 이 송나라는 해상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었는데요. 우리 고려시대에도 왜 해상교육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북란도를 통해서. 이 당시에 해상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자, 바다를 통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큰 배와 나침반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을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박사라고 하는 발음이 좀 그렇지만 이 시박사라고 하는 이 관청이 있었는데 항구에서 무역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었고요. 자,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향료나 상아, 진주를 수입하고 도자기나 비단을 수출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차나 비단, 도자기가 수출이 되고, 자, 후추와 향료, 상하, 진주가 들어오고, 고려랑도, 일본이랑도, 서하, 요왕도 많은 교역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의 문화입니다. 송나라에서는 성리학이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성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잖아요. 이게 송나라의 주희라는 사람이 주작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면서 주작을 만들면서 발전했는데요. 자,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의 일종입니다. 여기 오타 났네요. 1입니다. 1. 자, 유학의 일종으로서요. 자, 그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이 발전됐고요. 자, 이런 성리학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발전했는데 역사학은 가장 유명한 게 사마강의 자치 통감이 있습니다. 사마강의 자치 통감이 있고, 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어요. 이게 중국의 4대 발명품이 화약, 나침반, 종이, 활판이 세술인데 종이는 한나라 때 발전했었지만 이 화약이나 나침반, 활반인 세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화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려구라고 하는 그 화약의 발전에서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나침반인데요. 이 나침반이 그 유럽으로 가서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신항로 개척에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화약 또한 중세를 끝내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유럽에서요. 자, 이게 그리고 활판인 세술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목판인 세술이죠. 이 금속 활자인 세술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지만 이러한
송나라에서도 활판 인쇄술, 목판 인쇄술은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민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자, 상업의 발달로 이제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오락거리가 밀집하게 되고요. 만담, 그리고 거기에 인형 등의 공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청명상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명상하도는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데에서는 노점도 보이고 이게 뱃놀이 하는 것도 보이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만담이나 인형극 이런 게 유행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송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송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타난 유목민족들과 몽골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았으니까 넘겨서 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